그날 나는 복수의 문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31살이었다. 경상남도 작은 시골 마을 진례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늘 가족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오빠 김민재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민재만을 사랑하는 듯 보였다. 서연이 초등학교 때 썼던 글짓기 상장도, 그녀가 들뜬 마음으로 가져온 그 성과도 어머니에겐 그저 괜찮다는 무심한 반응에 불과했다. 반면 민재가 학교 운동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면 집안은 축제의 분위기로 들썩였다. 그런 집에서 서연은 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다. 20살의 그녀는 가출하듯 도시로 나왔다. 부산의 한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호텔 청소, 프런트 업무까지 밤낮 없이 일하며 차곡차곡 자신의 꿈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조용히 강해졌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지만 불가능해 보였던 호텔 사업을 일구는 여성 CEO가 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과거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부산의 고급 호텔 모나크에서 열린 오빠 민재의 약혼식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롱과 배신, 그리고 깊은 모멸을 마주했다. 약혼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들었다. 민재의 약혼녀 이수진이 하객들에게 속삭였다. 저기 시골 촌년, 왜 여기 왔냐고. 그 말은 향기로운 꽃내음을 가르는 듯 객석을 가로질러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다. 이수진은 완벽하게 꾸며진 모습에 반짝이는 약혼 반지를 자랑하듯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고의적이었다. 주변의 하객들은 속삭이며 웃음 지었지만 수지는 서연을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순간 비로소 알았다. 이곳은 그녀가 오빠의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무대라는 것을. 그동안 숨죽이고 참고 살아온 서연에게 이 무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녀가 이 호텔 모나크의 실제 소유주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바로 이 호텔과 그 모든 화려함이 그녀가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일군 결과였다. 약혼식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은으로 된 식기,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정성스러운 테이블 세팅, 모두 그녀가 투자하고 관리한 호텔이었다. 그런데도 가족과 이수진은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는 그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 뒤편의 어두운 복도에서 민재와 마주쳤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녀에게 가족의 체면과 현실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네가 성공한 걸 몰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 말이 서연의 심장을 깊게 찔렀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복수를 결심했다. 자신을 무시한 가족과 거짓 가면을 쓴 이수진,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모두 폭로할 계획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호텔의 비밀 기록과 계약서, 이수진 가족의 부정한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그들은 거대한 부동산 사기와 금융 사기로 연루되어 있었다. 이수진의 진짜 이름은 박지현이었고 그녀와 그 가족은 수년간 신분을 바꿔가며 사기를 쳐온 범죄자들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다. 호텔의 대형 스크린에 그들의 범죄 증거를 공개하고 하객들과 사회의 진실을 알렸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췄고 경찰과 금융당국의 수사팀도 현장에 도착했다. 그날 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면이 벗겨졌다. 이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그 모든 거짓을 폭로했다. 오빠 민재도 결국 진실을 받아들였고 가족과의 관계 역시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복수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끄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밤하늘 아래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무거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유로웠다. 끝 1. 그날 나는 복수의 문을 열었다. 김서연, 31살, 경상남도 진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가족의 그늘 속에서 자랐다. 오빠 김민재는 집안의 자랑이었고 어머니는 늘 민재만을 사랑했다. 서연이 자라면서 그녀의 노력은 무시당했지만 민재는 언제나 칭송받았다. 그런 집에서 서연은 그림자로 살아야 했다. 20살의 서연은 부산으로 떠났다.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며 시작한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다. 호텔 청소부터 프런트 업무까지 서연은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만의 꿈을 키웠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조용히 강해졌다. 셋.
어느 날 서연은 오빠 민재의 고급 호텔 모나크 약혼식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족과 이수진의 냉대와 조롱을 마주했다. 이수진은 속삭이며 시골 촌년이라 불렀고 하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연은 그 무시를 견딜 수 없었다. 네, 서연은 모두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호텔 모나크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직접 투자하고 키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가족과 수진은 그녀를 무시하며 그녀는 그들의 위선을 목격했다. 5. 약혼식장에서 민재는 우리 집안은 네가 성공한 걸 몰라 라며 가족의 체면을 강조했다.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날 그 자리에서 복수를 결심했다. 6. 서연은 밤늦게 호텔 뒤편 복대에 서서 분노와 배신감을 곱씹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족과 이수진의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7. 며칠 뒤 서연은 호텔 비밀 자료와 이수진 가족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부동산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이었다. 이수진의 본명은 박지현이었다. 8. 서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호텔 연회에서 이 모든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다. 경찰과 금융당국도 현장에 도착했다. 거짓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9. 이수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서연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오빠 민재도 진실을 받아들였고 가족과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10. 서연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족과 자신을 위한 정의를 이룬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부산의 고급 호텔 모나크의 대형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 찼다. 각 테이블마다 정성껏 세팅된 은식기와 고급 와인잔이 반짝였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하객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서연에게 이 모든 화려함은 무색했다. 그녀가 문을 딛는 순간 차가운 시선과 속삭임이 그녀를 애워쌌다. 이수진은 민재의 약혼녀로서 이미 이 자리를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반짝이는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운 채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치 서연이 보이지 않는 듯 그녀의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살짝 들어 올리며 옆에 선 여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시골 촌년이 왔다고 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서연의 귀에 꽂혔다. 주변의 여자들은 귀갯말을 주고받으며 킥킥 웃었다. 그들 중 몇 명은 값비싼 향수를 뿌린 듯 진한 냄새를 풍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는 듯 당당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이수진조차 그녀를 마주보지 않고 완벽한 미소만 지었다. 서연은 잠시 멈춰섰다. 예전 같으면 주눅들어 조용히 뒷걸음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이 호텔 모나크의 진짜 주인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직접 투자하고 키워낸 사업체였다. 그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그녀가 고용한 직원들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결과였다. 그러나 가족과 이수진의 태도는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그녀가 이룬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연은 가슴 깊숙이 서늘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이 무시와 조롱이야말로 그녀가 복수를 결심하게 만든 불씨였다.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은 약혼식장의 중심에 선 민재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잘생겼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서연을 보고도 잠시 머뭇거렸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 나를 무시한 이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보여주리라.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자리를 걸어 나갔다. 이 화려한 무대에서 그녀의 복수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진례의 오래된 집, 금이 간 골목길, 그리고 집 안에서 늘 민재와 비교당하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어머니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넘겼다. 반면 민재가 운동회에서 상을 받으면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였고 자신의 존재감은 희미했다.
그 후로 서연은 집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다. 낯선 도시에서 홀로 시작한 삶은 녹록지 않았다. 처음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호텔 청소를 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나 직원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메모장에 배운 것들을 적고 호텔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쌓았다. 몇 년이 지나자 서연은 호텔 프런트 업무를 맡게 되었고 조금씩 승진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냈다. 남성 직원들에게 무시당하고 손님들에게는 무례한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위치를 높여갔다. 결국 30살이 되던 해 서연은 직접 호텔을 사고 모나크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빠 민재가 약혼식을 치르는 이 호텔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무시당하고 있었다. 이수진과 그 가족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들은 서연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척했다. 서연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무시와 조롱이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이수진의 냉소와 가족의 외면은 그녀에게 복수의 불씨를 지핀 촉매제에 불과했다. 그날 밤 약혼식 후 복도에서 서연은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집안은 그런 집이 아니야.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이뤘는지 반드시 보여주리라. 그날 밤부터 그녀의 복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그날 밤 약혼식이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는 호텔 모나크의 뒤편 복도는 고요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반짝이는 부산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호텔을 인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빠 민재와 이수진은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했다. 시골 촌년이라는 조롱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치명적인 모멸인지 분명히 알았다. 서연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음속에서 복수의 씨앗을 심었다. 이수진, 그리고 이 가족이 감추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 그 결심은 차갑고 단호했다. 며칠 후 그녀는 호텔 내 비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영 기록, 계약서, 그리고 이상한 금융거래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호텔을 둘러싼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수진의 가족, 즉 몬테네그로 가족은 겉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대한 부동산 사기와 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신분을 바꾸며 사기를 벌여왔고 이번 약혼식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에 불과했다. 서연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했다.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그녀는 이 정보를 통해 가족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가족은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했고 그들은 서연이 움직이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오빠 민재조차 그녀의 노력에 무관심하거나 경계심을 보였다. 서연은 알았다. 이 싸움은 가족과의 전쟁이자 정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이 모든 거짓과 위선을 폭로할 시간임을. 그녀의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서연이 호텔의 비밀 서류를 뒤지던 어느 저녁, 그녀는 호텔 뒤편 복도의 어두운 구석에서 우연히 민재와 몬테네그로 가족의 아버지 허태진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허태진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결혼식만 잘 치르면 우리 상황이 해결될 겁니다. 바레라 가문 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단지 결혼식까지 버텨야 합니다. 민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 말을 곱씹었다. 가족이 감추려던 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융사기를 덮기 위한 계획, 위장 결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
특히 민재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서연은 자신이 보낸 돈들이 가족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가 몰래 지원한 월급과 생활비, 병원비가 민재의 성공적인 이미지 뒤에서 가족의 재정을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그 사실을 감추고 오히려 그녀를 멀리했다. 서연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였다. 호텔 경영진인 세바스찬에게 비밀리에 연락해 몬테네그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세바스찬은 서연의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계획을 존중하며 묵묵히 도왔다. 서연은 호텔 내 CCTV 영상, 이메일, 계약서, 그리고 몬테네그로 가족의 과거 기록까지 확보하며 그들의 위선을 파헤쳤다. 그녀는 단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져갔다. 몬테네그로 가족은 서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녀를 무시하면서도 경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더 이상은 숨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날 밤 서연은 호텔 모나크의 높은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수의 불꽃을 더욱 키워갔다. 서연은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르지만 그것이 그녀를 무너뜨리진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이 싸움을 이끌 주인공임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늘에 숨지 않는다. 서연의 마음속에 단호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수년간 가족과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과 무시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점검했다. 호텔 모나크의 소유권과 경영권, 내부 직원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서연은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던 오빠 민재와 이수진, 그리고 그 가족들의 위선을 하나씩 파헤치며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이 나를 무시한 만큼 나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설 것이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을 꺼내지 않고 오직 복수에 집중했다. 그 조용한 결의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서웠다. 그 순간 호텔 경영팀의 세바스찬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굴욕과 배신을 넘어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랐다. 며칠 후 서연은 호텔 모나크의 비밀 보안실에서 세바스찬과 함께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들은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몬테네그로 가족의 부동산 사기 정황부터 가짜 신분증, 위조된 계약서, 그리고 그들이 은폐해온 금융거래 내역까지 세바스찬은 조용히 말했다. 이 자료들만으로도 경찰 수사와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오늘 밤 약혼식에서 공개하면 그들의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준비해온 이 순간을 기다렸다.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가족과 몬테네그로 일가, 그 모두가 진실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그때 세바스찬이 노트북을 조작하며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수진, 아니 박지현이라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와 그 가족은 수년 전 뉴멕시코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쳤던 범죄자들입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함께 마음속에서 냉정함이 스며들었다. 그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범죄와 위선의 문제다.
그들은 밤이 깊어갈 무렵 약혼식장 내부로 향했다. 하객들은 이미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이수진은 완벽하게 꾸며진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을 가만히 관찰했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거짓이 드러날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세바스찬이 무정의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호텔 내 경비팀과 협력해 출입구와 통로를 통제하며 혼란을 최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저 가면들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그 속에는 오랜 시간 품어온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밤 시골 촌년이라 조롱받던 그녀가 세상을 뒤흔들 주인공으로 우뚝 설 것이었다. 서연과 세바스찬은 약혼식장의 뒤편 통제실에 자리를 잡았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준비된 자료들이 순서대로 대기 중이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에 쥔 리모컨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한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첫 화면에 몬테네그로 가족의 이름으로 된 위조 계약서가 크게 비춰졌다. 객석에서는 순간 숨죽임이 흘렀다. 이어서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수익금은 곧바로 가족 계좌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이어갔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몬테네그로 가족이 수년간 벌여온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스크린에는 과거 뉴멕시코에서 벌어진 동일한 사기 사건의 뉴스 클립과 당시 박지현이라는 이름 대신 이수진으로 신분을 바꾼 여자의 사진이 번갈아 나타났다. 하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그녀의 부모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 결혼식도 그들의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한 위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누구도 이 진실을 모른 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그 순간 호텔 입구에서는 경찰과 금융당국 수사관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수사팀이었다. 그들은 곧바로 몬테네그로 가족을 향해 다가갔다. 서연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복수는 조용하고 확실해야 한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쌓아온 증거와 계획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수년간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이 순간 서연은 더 이상 시골 촌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힘으로 정의를 세운 진정한 주인공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몬테네그로 가족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허태진은 무대에서 허둥지둥 내려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막았다. 그의 손은 수갑에 채워졌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이수진, 본명 박지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움켜쥐었다. 무대 중앙에서 그녀가 내뱉은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게 모두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사람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오빠 민재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비밀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무대 위로 걸어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썼는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늘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하객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곧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잠시 멈추고 어깨에 힘을 주며 말했다. 모든 것은 증거와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마련입니다. 오늘 밤 나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 순간 DJ가 음악을 낮추고 호텔 직원들은 질서 있게 하객들을 안내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긴장은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고 배신에 대한 응징이자 자신을 무시했던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이 밤 시골 촌년이라던 그녀가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녀를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었다. 복수가 끝난 뒤 서연은 호텔 모나크의 20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산의 아침 햇살을 맞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졌고 바닷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지난밤의 격렬한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몇 주가 지나자 몬테네그로 가족의 사기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수많은 언론이 서연의 이름을 보도했다. 시골 출신 여성 CEO,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하다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가족과 사회가 무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묘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민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연아, 그동안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대단한지 미안해.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많아.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그녀는 어머니와도 대화를 시작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오해를 풀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용서와 화해는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 서연은 후배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자신처럼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한 청년이 장학금을 받으러 호텔을 방문했을 때 서연은 그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네가 어디서 왔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중요한 건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서연은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촌년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복수와 정의를 넘어선 진정한 성장과 화해의 이야기였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햇살처럼 그녀의 새로운 삶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끝.